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27페이지 여러분 가상금 한번 봅니다. 의의를 한번 보세요. 가상금이란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자니 할 때 세법에 따라 고지세에게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 이걸 우리가 가상금이란 납부기한이란 말이 나오죠. 미납부했을 때 가상금 적용되는데 고지세를 통해 징수할 때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그 금액, 아까 일반적인 그 가상금 아까 붙은 거에서 다시 가산해서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가상금은 그러니까 의의를 밑줄 그시고 그 다음에 가상금 밑줄입니다. 본세는 본세가 아닌 연체 이자적 성격을 부과하기 때문에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금의 구분, 학자들이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으로 구별하는데요. 납부기 한인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주세 100분의 3에 상당한 가상금을 징수한다. 밑줄이고 100분의 3이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요. 그 다음날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더라도 일단 가상금 3% 붙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 내면 중가상금이 붙는데 체납한 주세를 납부하지 않은 때는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체납한 주세의 1000분의 12, 1.2%에 상당하는 가상금을 일반 가상금 아까 3%에 더해서 이제 징수합니다. 밑줄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이 경우 중가상금을 가산해서 징수하는 기간은요 평생 따라붙는 것은 아니고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1년 12달러 하면 5년이죠. 60개월 초과하지 못하고요. 체납한 납세 고지서별 세액이 국세는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중과상금 적용하면 우습잖아요. 그래서 체납한 국세 10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 중과상금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체납한 지방세가 딱 30만 원이면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부터 적용합니다. 미만은 적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같은 납세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 나란히 적어서 있을 때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매실이요.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 얼마, 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그리고 나중에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게 될 거고 공부했던 분들은 지역자원시설세는요 재산세처럼 보통 징수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부는 아까 재산세에 따라다니는 친구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동산 보유시부가 되고 둘 다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그랬을 때 자,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를 2장 만들어서 보내면 서로 불편하니까 만드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재산세 고지서에 지역자원시설세 납기 같을 때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에서 나란히 적어서 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자, 같은 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을 때는 30만 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따로 30만 원 미만인지를 판단하는 거지 합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예요. 세목별로 판단한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도 밑줄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국가나 자체가 자기들끼리 조금씩 늦었다고 이거 가상금 부과한다. 세금 갖고 가상금 내면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국가나 자체에 대해서는 가상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금 소개해드렸는데, 자, 가상금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까 가산세 정리해드렸고요. 가상금 한번 봅니다. 가상금은 특징은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세금 납부기한 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자, 미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 가상금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금은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해요. 연체 이자적 성격으로 부과하고. 그 다음에 가상금은 얘는 이제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달리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요. 연체이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가상금의 종류를 보면 가상금의 종류는 학자들이 법령상에 나눠지는 건 아니고 학자들이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으로 나눠지는데 학자들이 나눴는데 일반 가상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체납소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계속 안 내고 버티면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경과할 때마다 매 1월 경과시마다 자, 몇 프로씩이요? 1.2%씩 중가상금이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이요? 60개월에 한해서만
중과상금이 적용되고요. 그러면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의 최대 72%까지 적용될 수 있고 일반가상금 3%가 합치니까 가상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요?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지방세는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상금도 체납세액의 최대 7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중가상금을 적용할 때, 자, 지방세는, 자, 30만원, 지방세는 30만원, 국세는 100만원, 100만원, 국세는 100만원, 국세는 100만원, 미만은 중과상금을 적용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지금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상금에 관한 거요. 자 조세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가상금에 관해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먼저요. 자 재산세 고지서인데 재산세 고지서에 기재된 고지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간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기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0년 만약에 뭐 7월 만약에 31일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로 납부한 날은 세금을 실제 납부한 날이 언제냐면 실제 납부일이 자, 올해 만약에 실제 10월 만약에 10일 날 실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반가상금과 중과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인가? 아니구나. 요거 이러지 말고요. 다시. 자, 고지세액이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 만약에 납기가 이거 1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천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재산세 고지세액이 1000만 원이고 납기가 2010년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었어요. 실제 납부한 날이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월 10일 날 납부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겠습니까? 총 합계액은 얼마입니까? 일반 가상금과 중가상금의 총 합계액은 얼마예요? 750만 원이죠? 지난번 했잖아요. 자, 고지세 기재된 납부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가상금 3% 깔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 5년까지 중과상금 72%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자, 5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 그러니까 1000만 원일 때 일반가상과 중과상금의 총합계액은 얼마야? 750만 원의 가상금이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토탈에서 이때 얼마를 납부해야 돼? 17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엔 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납기가요. 만약에 납기가 예를 들어서 올해 만약에 7월 납부기한이 7월 31일이었습니다. 7월 31일이요. 근데 이 사람이 실제 납부한 날이 올해 예를 들어서 같은 연도 만약에 11월 13일 날 만약에 실제 납부를 했습니다. 자, 일반가상금과 중가상금 자, 합계액은 얼마냐? 그러면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보세요. 납부기한 고지세에 기재된 납부기한 7월 31일이잖아요.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8월 1일이 되면 자, 일반가상금 3%, 체납세액 100만 원에 몇 프로요? 3% 깔아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기한 지나서요. 요 7월 31일에서 한 달. 그러니까 언제냐면 8월 31일 하루만 또 딱 지나도 이제 그때부터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9월 1일이 되면 중과상금이 적용됩니다. 중과상금이 자 적용됩니다. 몇 프로씩이요? 1.2%씩 중과상금. 그 다음에 이제 또 8월 31일에서 또 한 달 9월 30일 또 하루만 또 딱 지나도 10월 1일이 되면 이제 중과상금 또 적용됩니다. 몇 프로요? 1.2%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9월 30일에서 또 한 달, 자, 10월 31일이요. 자, 이거 한 달 또 딱 지났죠? 그러니까 11월 1일이 되면 또 중과상금 1.2%가 적용됩니다.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이제 11월 13일 날 됐죠? 그러니까 자, 10월 30일에서 한 달, 11월 31일은 넘지 않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만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그러면 중과상금은 일반가상금에 더해지는 건데
자, 체납한세액에다가 100만 원에다가 1.2% 곱하기 미납 월수를 곱합니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미납 중과상금은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3개월이잖아요. 자, 그러면 100만 원에 3%니까 얼마? 3만 원. 일반 가상금. 여기다가 더해지는 가상금, 중과상금. 100만 원에 1.2%니까 얼마예요? 100만 원 1.2% 얼마? 12,000원. 에다가 3이니까 얼마? 36,000원. 자, 그래서 가상금은 토탈에서 얼마예요? 일반 가상금, 중과상금 토탈에서 66,000원에 가상금이 붙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보세요.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한다고 그랬으면 여기 중과상금 적용할 때 여기 3%, 3만 원 하루만 지나도 3만 원 붙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103만 원에 1.2%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덮어씌우기로 계속 가야 되는데, 그죠? 예. 국가나 자체는 조직폭력배가 아니기 때문에 보세요.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여기 중과상금 적용할 때도 103만 원에 여기서 1.2%가 아니라 그냥 체납세액 100만 원에,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체납세액에다가 1.2% 곱하기 미납 월수 이렇게 곱해서 구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시세 기재된 납부기 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단 3% 깔아놓고 일반 가상금은, 그 다음에 납기 후 매 1월 한 달씩 지날 때마다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예? 아유, 멍해가지고, 예? 100만 원이면 1000만 원에 그거 상품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아니, 여기 참, 요거 1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구나. 아, 100만 원, 100만 원. 이거 100만 원으로 했을 때. 요건 안 고쳤구나, 제가. 100만 원으로 했을 때. 100만 원으로 하게 되면 100만 원에 3%, 3만 원. 그 다음에 한 달씩 지날 때마다 이렇게 뭐 1000만 원에도 상관없지만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 이 구조를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상금은 조세에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만약에 가상금을 조세에 포함했으면 여기 중과상금 계산할 때 103만 원에 1.2% 요거 3% 붙은 103만 원 1.2%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합니다. 중과상금 구하는 거. 나중에 또 연습할 거고요. 자, 그래서 가상금 조세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말을 이해하시고 한 달씩 지날 때마다 하여튼 1.2%씩 중과상금 이런 거. 자, 17번 부가 이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갑니다. 29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30번에 29페이지 양가로 30번에 제목이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까? 29번에 특수관계인 나와 있죠? 그냥 참고적으로 한번 특수관계인이 누군지 읽어보시면 돼요.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아니면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을 때 특수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양가로 30번에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요. 지우고 또 나왔잖아요. 지우고 뭐라고요? 과세자료. 과세자료란 설명이 과세자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자료로 제목만 바꿉니다. 중요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맨 아래 양가로 31번의 기타 용어 정리에서 면세점 있죠?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과세 표준이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할 때 그 금액을 말하는데 이하의 동그라미고요. 미만으로 바꾸면 틀리고. 즉 넘어가면 얼마 안 되는 거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요. 일정 금액까지는 이하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의인데 면세점 적용되는 대표적인 세금은 취득세입니다. 밑줄이요. 취득세는 취득 가격 얼마요?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취득 가격이 그러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한다 안 한다? 50만 원이면 과세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민세 일부가 면세점이 적용되는데 주민세는 제3분과 종업원분과 균등분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잘은 모르더라도요. 제3분 주민세는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하는 건데 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3.3제곱미터 한 평이니까 한 100평 정도 되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 나왔다 면세점에서 그러면 그냥 330제곱미터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주민세 종업원분은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부과되는 건데 그냥 1년에 그 사업소 종업원에 급여 지급하는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이하 과세잖아요. 중요하진 않고요. 그냥 금액 나왔다 면세점에서 1억 3,500만 원, 면적 나왔다 330제곱미터. 요것만 한번 눈여겨봐 놓고 갑니다. 중요한 건 취득세고요. 동그라미 2번 소액징수 면제예요. 소액은 징수를 면제하는데 징수할 세액이 일정 금액의 미달의 동그라미요. 미달 미만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몇 푼 안 되는 거 받으려고 고지서를 보내면 비용이 더 드니까 안 받고 말겠다는 얘기인데 자 소액징수 면제 적용되는 세금들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그럴 때 답이 줄이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똑같습니다. 거기서 한 장당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세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역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줄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요. 소액징수면제.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최저한세. 최소한의 세금은 받겠다는 건데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업무를 대행해 주면서 받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예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공짜로 등기 등록을 안 해주겠다. 그래서 밑줄입니다. 부동산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납부할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요 6,000원을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더니 만약에 5,200원 나왔다. 얼마 납부합니까? 6,000원 납부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6,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31페이지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이에요.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우리 세금 납부하려면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이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봅니다. 이따가 이제 또 오늘 끝날 때 제가 광고를 좀 드릴게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 다음 카페 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카페에 보면 11월, 12월, 일요일까지 그래서 지난 그 여러분들 양도소득세 특히 마지막에 2월 달에 공부한 거 그 핵심 요약 정리. 제 카페에는 5월 달, 6월 달에 이제 요약집이 나오죠. 우리가 요약집으로 강의하는데 핵심 요약. 요약집 나오기 전에 3, 4월까지는 계속 뭐가 나가냐면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이렇게 아까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다 저런 거 필기했던 내용이 바로 다 핵심 요약 정리라고 해서 제 다음 카페 오시면 거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아직 그 1, 2월 과정까지는 다 올라가는데 지금 3월달, 4월달 과정 핵심 요약 정리 아직 안 올렸어요. 금방 제가 올릴 거고요. 그래서 그 핵심 요약 정리를 그러니까 수업 듣고 핵심 요약 정리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필기한 내용, 필기 안 했어도 다 거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핵심 요약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세법은 복습이 다 됩니다. 그래서 공부한 내용. 그래서 이따가 그 광고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기출문제 특강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저보고 어떤 시험을 보라고, 예를 들어서 저보고 어떤, 만약에 시험을 한번 준비해봐라. 아무거나 뭐, 유통관리사. 무슨 뭐 직업 상담사 아니면 뭐 무슨 어떤 시험이든 저한테 이렇게 던져주고서 책 한 권 던져주고 자 시험을 준비해봐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 저 같은 경우에 뭐부터 보냐면 기출문제부터 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도 기출문제를 보나요? 일단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기출문제 문제 읽고 잘 읽어보고 해설 나오잖아요. 해설 보고 정답 보고 보면서 문제가 이제 어떤 걸 주로 바꾸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이제 목차를 보겠죠. 그 책의 목차를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를 목차를 한번 보고 기출문제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출제 빈도에 따라서 각 제목에다 책에다가 많이 출제되는 거 뭐 별표에 3개 또 좀 조금 더 덜 출제되는 부분 2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제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출제의 빈도에 따라서 중요도를 책 제목에다가 다 전부 끝까지 쭉 해놓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쭉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보면 문제가 대충 이거는 이런 것들을 주로 이렇게 포인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먼저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이제 스킵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이해하려고 보면 읽지도 못해요. 처음엔 책 읽으면서 그 큰 제목, 대제목, 소제목 또 조그만 목차들 이렇게 제목 보고 의 같은 거 한번 쭉쭉 보면서 이렇게 읽어보고서 일회독하고 이런 식으로. 자, 기출문제를 반드시 제일 먼저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지.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여러분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용어 익히면서 우리가 전체 11월, 12월, 1, 2월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내가 공부했던 게 이렇게 났구나. 그래서 기출문제 강의를 듣고 다시 이제 우리가 본 수업을 들으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포인트가 있잖아요. 책을 읽을 때 요걸 바꿨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왔었는데 그 포인트가 여태까지는 그냥 책을 그냥 읽으면 여러분들이 중요도 없이 무조건 줄긋잖아요, 다. 그런데 요 중에서도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지, 어떤 걸 바꿨는지, 그 키워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들으면 눈에 들어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시험은
어떤 분들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분은 시험을 잘 보고 못 보고 어려서부터 그러잖아요. 똑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포인트를 잘 캐치를 해서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보면서 이걸 어떤 걸 바꿀지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키워드가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키워드가 어떤 것들을 주로 쉬면서 바꾸는지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기출문제 특강을 다음 주부터 반드시 아직 접수 안 하신 분들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저희 그 시스템이라는 게 이 공인중개사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온갖 이렇게 실험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했어요.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2005년 그 정도까지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막 실험을 많이 해요. 이 회사는 이렇게 하는데 저 회사는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 가지 다 해봤지만 지금 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기출문제 특강 들어가는데 오후에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혼자서 오후에 공부하려면 공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가면 점심 먹고 도서관에 가면 졸립잖아요. 저 한숨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고 잠 깨가지고 좀 책 보려고 하면 해 떨어져 하니까 집에 가고 이렇게 돼서 실제 공부 여러분들 혼자 해봤자 많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돈 내고 돈으로 점수를 사. 여러분들 어거지로 앉아있으면 어거지로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자꾸 들어서 그렇게 하고 포인트 익히고 자 이렇게 해서 또 본 수업을 들어야지 키워드가 눈에 들어오고 또 감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고요. 예? 그래서 특강을 웃는 모습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째? 그래서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진짜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시고요. 항상 저 항상 제 지론은 뭐냐면 돈 받은 만큼 반드시 그러니까 돈 받은 만큼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무료로는 절대 강의 안 한다고 그랬죠? 저는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면 아니면 또 일상에서 세금 관련한 것은 제가 이렇게 좀 공익 차원에서 제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알려주고 그러지만 그 지식을 나누고 그러지만 이 시험과 관련한 이 그 내용은 여러분들 반드시 돈이 없는 곳에서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돈이 있어야지 강의를 하고 또 돈을 받았다 그러면 받은 만큼 반드시 저희들이 여러분께 보답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특강, 기출문제 특강 함께 하시길 당부드리고요. 이따가 또 카페 광고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특히 처음 오신 분 잘 보세요. 세금 납부할 의무는요.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성립해요.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이게 확정이 되고요. 확정된 납세 의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세한 용어 설명은 이것도.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 의무는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 성립, 확정, 소멸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는 자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느냐. 우리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뒤바꾸면 틀리고요. 납세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취득세는요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 넘겨받고 열쇠 딱 받았으니까 사실상 취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취득자는 취득세 납부할 의무가 이제 생기잖아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했냐고요? 취득해서 내 거는 됐지만 세금 계산 아직 안 했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모르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확정이요. 어느 때 납부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느냐. 납부할 의무,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여러분 항상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처음 오신 분들.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 자, 납세 의무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을 계산하느냐를 항상 떠올리시면 돼요. 자, 취득세는 누가 세금 계산한다고 아까 우리가 배웠어요?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누가 원칙적으로 세금 계산해? 납세 의무자가. 자, 납부할 의무를 확정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골방에 틀어박혀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했다가 던지고 거실에 나와서 계산했다가 찍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아무도 모르잖아요.
자, 취득세는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구체로 확정이 되느냐? 자, 계산된 세금을 과세 주체에게 신고하게 되면, 자, 지자청에게 신고하게 되면, 이제 얼마의 세금 계산에 대해서 신고를 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 얼마의 세금을 납부할지, 납부할 의무가 뭐예요?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어느 때 취득세는 신고하는 때. 근데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다 그래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 국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도 거기서 날라온 거 수통에 버리고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가 납세금을 확정하는데 어느 때 확정이 된다?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과세권자 세액을 과세권자에게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조세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가 어떤 거냐고요? 신고 납부하는 애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종부세,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확정된 납세무는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느 때 납세무는 소멸하느냐 그러면 취득세는 세금을 납부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 납부하면 납부할 의무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재산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또 처음 오신 분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정해놓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언제냐면 6월 1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과세 기준일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어요. 세금을 과세하는데 기준이 되는 날을 두고 있는 세금들이 있는데, 자, 취득세는 취득할 때 부과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할 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때 부과합니다. 그런데 재산세 같은 세금은 1년 사시사철 재산을 갖고 있으니까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할지가 문제되죠. 그죠? 1월 달에 재산을 샀다가 5월 달에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연도 재산세는 매도인한테 부과할지 매수인한테 부과할지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과세 기준일을 정해놓고 부과하는데 재산세, 그 다음에 친구 항상 같이 나와야죠. 재산세 하면 친구 따라다니는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얘네들은 부동산 보유시에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었죠. 자, 얘네들은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배우면 주민세라는 세금은요. 주민세. 자, 주민세는 재산분과 그 다음에 균등분, 종업원분으로 나눠지는데 균등분, 그 다음에 종업원분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자, 종업원분 이런 식으로. 근데 종업원분은 아까 면세점에서 사업소 연면적 종업원의 급여는 급여 총액 월 평균 금액이 1억 3,500만 원 그때 나왔죠? 네, 그때 나온 거고. 근데 하여튼 재산분과 균등분은, 자, 재산분은 아까 시군군의 사업소 둔자한테 사업소 연면적을 보고 부과하는데, 자, 몇 제곱미터일 때 면세점 적용됐어요? 330 제곱미터. 면세점 과세하지 않는다 나왔었잖아요. 재산분은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얘 7월 1일입니다. 균등분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같으면 여러분 집으로 1년에 한 번씩 고지서 날라옵니다. 납세 고지서 날라오죠. 여러분 집으로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시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주한테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광명시에 얼마입니까? 얼마씩 내요, 여러분들 주민세? 한 12,000원 내죠? 만원? 좀 광명시가 좀 싼가 그러면 10,000원에서 12,000원 이렇게 정도 하잖아요.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8월 1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서 한번 나왔던 것은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무 성립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닙니다. 달라요.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입니다. 어떻든 간에 과세 기준일을 두고 부과하는 세금들 얘네들이 있는데 과세기준일에 자,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세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해요. 처음 오신 분 보세요. 매매하는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만약에 올해 5월 31일 날 잔금을 치렀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6월 20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당연도 재산세 납부할 무자는 누가 되느냐. 이게 문제되잖아요. 그죠? 매도인 갑이 될지 매수인 을이 될지. 그럴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재산세는 항상 과세 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해요. 그래서 6월 1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자, 갑이 공부상 소유자죠?
6월 20일 날 등기됐으니까 6월 1일 날 공부상수이나. 근데 5월 30일 날 잔금 치렀으니까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수인 을이죠. 그래서 매수인 을이 이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이럴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이 납세 의무자가 돼요. 당연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뭐든지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해요. 얘네들은. 그럴 때 재산세는 보세요.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자가 되잖아요. 근데 왜 추상적이라고 하냐면 아직 세금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재산세 미리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무 성립 시기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과세 기준일인데 맨 언제다? 6월 1일로. 예? 그잖아요. 얘네들 다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종부세 다 똑같습니다. 자,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생겼어요. 어느 때 구체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확정이 되느냐. 자,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를 또 올려야 되는데 재산세는 아까 누가 세금 계산하는 조세였어요?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합니다. 재산세는 아까 빼먹었는데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예요. 아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정부 부가가세하는데 납세 의무자 고의소식 통해 버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고의소 날라온 거 올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세법 공부했다고 또 여러분 집으로 올해 재산세 고의소 날라온 걸 휴통해 버리고 내가 세금 계산하겠다. 우리 집 재산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재산세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금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세금 계산하느냐?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지자체장이 결정하는데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할 때 보세요. 결정한다는 표현을 써요.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한다. 결정하는 때 재산세는 납부할 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세금 계산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는 1번 취득세, 2번 등록면허세, 3번 재산세, 4번 종합부동산세, 5번 양도소득세. 몇 번입니까?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는 확정되는 지방세. 그랬으니까 뭘 골라야 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원칙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뭐예요? 국세고. 에? 자, 그래서 재산세처럼 이렇게 보통징수하거나 종부세처럼 정부가 세는 세금은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원칙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지방세를 골라라. 재산세, 그리고 친구 두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등등등. 그 다음에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 어떤 겁니까?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징수 방법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 종부세는 원칙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데 다만 납세 의무자가 고의소식 통해 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은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 결정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주세가 어떤 거냐를 물어봅니다. 자, 재산세 결정하는 때 확정이 되고 확정된 납세의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 세목별로 이 세금은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지 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는 거고, 확정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지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지 징수 방법만 알면 되고요. 소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아니었는데 작년에 제가 특별히 강조드렸고 예상보다 쉽게 소멸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올해 독립화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다만 종합문제 속에서 또 얼마든지 소멸에 관한 내용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부할 의무는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 그 얘기가 31페이지에 쭉 나와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 32페이지로 갑니다. 32페이지. 각 세목별로 있죠?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식이 양가로 2번 국세 납세의무 성립식 나와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이제 여러분들이 자, 외우셔야 되는데 이해하면서 먼저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식이 뭡니다. 중요 표시 다 돼 있어야 되고요. 취득세는 어느 때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느냐. 밑줄입니다. 취득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때? 취득하는 때 취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수상적으로 성립한다. OX.
X입니다. 취득하고 60일이 경과하는 때가 아니라 어느 때? 취득하는 때입니다. 밑줄이고.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건 볼 필요 없고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밑줄입니다. 재산권 등 그 밖의 권리를 등기 등록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에 대한 이런 게 무슨 말인지는 처음 오신 분은 나중에 배울 거고 인강 들어보시고요. 자, 밑줄입니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등기 등록한 후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고 등기 등록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밑줄이고. 재산세 아까 설명드렸죠. 얘 어느 때 납세하면 수상소 송입한다? 과세 기준일이요.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입니다. 밑줄. 그 다음에 지방소비세는 뭐 부가세 꼽사리 껴서 받는 세금인데 부가세 납품 송입하는 때 꼽사리 껴서 납품 송입하는 데 지금 참고적으로 보시고. 주민세 밑줄입니다. 과세 기준일에 납품 송입하는 데 일부가. 제3부는 과세 기준일 밑줄입니다. 어느 때?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품 송입하는 데 어느 때? 8월 1일이요. 종업원부는 됐고요. 6번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법에서 계산한 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해가지고 약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에 법인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비율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 지방소득세 납세금 송입합니다. 밑줄이요. 자꾸 눈에 익혀두면 돼요. 이런 것들.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밑줄입니다. 재산세 친구니까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해?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그래서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예요.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다. OX. O 맞습니다. 똑같아요. 특정 자원분은 중요하지 않고 어떤 자들에게 어떤 때 납세금 송입하는지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8번 지방교육세입니다. 뉘집자식이냐 항상 떠올려야 돼요. 지방교육세 보면 뉘집자식입니까?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니까 그때 달라요. 그래서 항상 지방교육세는 같은 부가세들은 본세를 따라가요. 그래서 납세금 송입 시기도 밑줄입니다.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금 송입하는 때. 지방교육세 부가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이면 본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본세. 자, 의 납세금 송입하는 때 지방교육세 납세금 송입합니다. 취득세 본세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금 송입한다는 얘기고, 재진이 재산세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과세 기준일, 재산세에 따라서 과세 기준에 납세금 송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본세 밑줄입니다. 따라서 납세금 송입하고. 가산세요.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적용되는 가산세는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데 밑줄이요. 그래서 시험에서 취득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 납세금 송입 시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신고납부 의무를 불성시했을 때 지방세 납세금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니까 취득세를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는 취득하는 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소득세는 국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불성시했을 때는 등기등록하는 때 이때 납세금 송입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가산세는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인데 시험에서는 가산세 납세금 송입 시기 땡땡 신고납부 의무를 불이행하는 때 아닙니다. 그럴듯하지만 신고납부 불성실할 때가 아니라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 납세금 송입하는 때고요. 그 다음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면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잖아요. 함께 떼잖아요. 그럴 때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세나 법인세 원천징수하는 때 밑줄이요. 자, 수시로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저를 봅니다.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할 때 올렸다 드려야 돼요. 수시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할 때. 고개 드시고 다 같이 수시부과에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한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렇게 해도 해야 돼요. 그 사람 나중에 헷갈려요. 여러분들. 수시부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고 30일이 경과하는 때 아닙니다.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입니다. 자, 이렇게. 지방세에서 쭉 전부 다 살펴보긴 했지만 꼭 기억할 거. 오늘 취득세, 고개를 드시고 취득세는 어느 때 납세금 송입한다?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면세는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은 어느 때? 과세 기준일. 매년 언제? 6월 1일.
제3분 주민세는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냐? 과세 기준일인데 매년 언제다? 7월 1일.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인데 어느 때? 8월 1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거.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니까 본세에 따라서 그 과세 표준이 되는 세목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오늘 이 정도 좀 기억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정도만 이라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국세 납세의무 성립식이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밑줄입니다. 여러분 소득세는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득세는 법인세, 부가세 같은 세금들 한번 보세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가 부과되고요. 사업자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이런 세금들. 국세 3인방 얘네들은요. 여러분 어느 때 납세의무 성립하느냐. 얘네들은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 하면 소득세 신고하다 판나잖아요. 매일 소득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과세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데 과세 기간이 뭐 하는 때? 끝나는 때.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얘네들은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자, 소득세 같은 세금들은 미리 말씀드리면 과세 기간이 있는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합니다. 자, 11월 11일 날은 소득세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니까.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소득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소득세가 계산되는데 12월 31일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비로소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돼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12월 31일 날 소득세는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한다고 합니다. 왜 추상적이냐? 아직 세금 계산은 구체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을 전부 다 합산할 수 있게 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소득세 납부할 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성립시기가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꾸느냐?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땡땡 소득을 지급하는 때,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을 얻은 때, 양도하는 때. 다 아닙니다. 아무리 꾸셔도 넘어가면 안 돼요. 소득세는 어느 때?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분명히 오늘 얘기했어요. 자,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밑줄이요. 33페이지 예외가 있지만 지금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상속세, 상속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때, 인지세는 문서 작성하는 때, 밑줄이요. 문서 작성하는 때,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문서 작성하는 때, 농어촌 특별세,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죠? 교교농, 목적세고, 부가세고. 그러니까 본세에 따라가야죠? 자, 부가세들은 세법에 따른 본세에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예요. 취득세 부가세로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는 때. 종농이 종부세 부가세일 때 농어촌 특별세는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부가세들, 지방교육세나 농특세 같은 부가세들은 의미는 뭐라고요? 본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부가세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밑줄이죠. 얘 재산세처럼 보유세다 보니까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의무 성립합니다. 똑같이 매년 언제? 6월 1일. 가산세, 가산할 국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때. 가산세, 이거 친권납부 불이행하는 때 아니고 수시부가 징수하는 국세 밑줄입니다. 저를 보세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입니다. 수시부가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세의무 성립식이 다 봤고요. 소득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발생할 때 아니 이런 거 아니고. 자, 납세의무 확정을 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납세의무 확정이라는 말을 보면 누가 세금 계산하냐를 항상 떠올리라고 했어요. 납세의무 확정이란 추상적으로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조세 채무의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밑줄 긋지 마세요.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나 과세권자가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납세의무 확정 방법에는 신고주의와 부가주의가 있다. 신고주의는 납세의무의 확정을 1차적으로 누가 해? 납세의무자가 하고 부가주의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의 결정에 의해서 납세의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납부 방법의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로서 납세의무를 확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밑줄 쫙이고 신고가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 탄루가 있으면 그 과세권자 결정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세목 봅니다. 자, 지방세 해당 세목을 아셔야 하는 게 포인트라서요. 다음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냐. 자, 취득세 밑줄,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밑줄.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소득세 지혜 동그라미, 지방교육세 지혜 동그라미.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4가지 등등. 얘를 뭐 한다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원칙적으로 납세문자 뭐 하는 때?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자, 나머지는 참고고 넘어갑니다. 34페이지 국세에서요. 자, 원칙 신고하는 때 납세 확정되는 국세가 어떤 거냐? 신고 납부하는 애들. 소득세, 양도세 포함해서 밑줄.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납세 의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밑줄. 그 다음에 법인세, 부가세 등등등. 자, 양가로 2번 부가가세 방법입니다. 다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의 지방세 관계법에 의거 납세 의무가 아닌 자, 지자체만이 밑줄입니다. 그 지방세 또는 국세의 납세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신고납부 방법에는 납세무자에게 납세 의무 확정의 일착 지위를 부여하고 지자체장은 최종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나 부가세 방법은 오로지 지자체만이 또는 국가만이 납세 의무 확정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보통 징수할 때 이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해당 세목 봅니다. 해당 세목 보시니까 자, 지방세에서 어떤 거요? 재산세 밑줄. 그 다음에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밑줄. 친구 항상 따로 나오죠.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밑줄이요. 뭐 자동차세나 균등분주민세도 거기서 날라오죠. 예. 국세, 종부세 밑줄이요. 상속세, 증여세 밑줄이요. 그래서 얘네들을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팁을 보니까 1번에 신고납부 방법에서 납부기한까지 자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보통징수 방법 징수해야 한다. 종부세 납세 목적은 정부가 원칙 종부세 같은 세액을 결정하는 때이다. 다만 납세무자가 종부세 같은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확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동 확정은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자,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학자들이 뭐 얘기하는 거는 나중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그 징수 방법 다 설명드렸습니다. 신고납부, 보통징수. 자, 어느 때 납세무 확정되는지 적용 세목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고, 중요 표시 보충 징수 방법 이제 다 읽었으니까 보충 징수 방법 거기다 별 표시해 놓고 반드시 원칙 신고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거고 결정하는 때 확정되는 세금이 어떤 건지를 반드시 다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죠? 예. 그리고 납세무 소멸인데, 자, 납세무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됐고, 이제 소멸은 우리 다음에 봐야 되겠네요. 오늘 요거 소멸까지 다 보려고 했더니, 소멸은 다음에 봅니다. 뭐 별건 아니고 다음에 보고. 고개를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을 쭉 복습을 하기 전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아직도 또 카페 가입 안 돼 있는 분들은 거기 오셔가지고 4월까지는 일단 그 핵심 요약성이 다운받으시고요. 그래서 오시기 바랍니다. 포털 네이버나 다음에다가 제 이름만 치시면 돼요. 강성규 교수 또는 세법을 치시면, 강성규 교수 또는 세법을 치시면 이렇게 강성규 세법 또는 강성규 교수 이렇게 치시면 포털 다음에다가, 그러면 제 다음 카페가 나와요. 네이버 카페가 아니에요. 포털 다음 카페예요. 네이버 카페예요. 다음 카페 나오고, 다음 카페 회원가입하시고요.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 요 다음 카페 앱도 있어요.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다음 카페를 치시면 다음 카페 앱이 나와요. 거기도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다음 카페 앱을 찾으셔가지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음 카페 앱을 깔아 놓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놓으면 그건 계속 그냥 로그인 할 필요도 없이 볼 수 있잖아요. 다음 카페 앱에. 그 다음에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반드시 등업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등업 신청을. 정회원, 회원 가입하면 준회원이고, 그 다음에 정회원으로 등업 신청을 하셔야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등업 신청할 때, 광명 배움고시학원에서 3월달 오늘 첫 수업 들은 누구입니다. 아니면 기존에 수업을 들었었는데 이제서야 가입합니다. 광명 배움고시학원 누구라고 하시고, 가급적이면 거기 그 공지사항에 뭐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뭐 본명으로 가급적이면 강성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예를 들자면 뭐 29회 이런 식으로 수험생 뭐 이런 식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닉네임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등업 신청을 닉네임을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아니면 뭐 닉네임을 여러분들이 정하셔도 되는데 본명이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업 신청해서 정회원이 되면 자료실 이용할 수 있고, 한번 들어와서 쭉 보세요, 여러분들.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다음 주에 여러분들
아까 그 기출문제 특강 꼭 여러분들이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힘들더라도 같이 실력이 같이 올라가야지 누구는 이제 올라가고 누구는 나중에 처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같이 꼭 듣길 바랍니다. 고개를 드시고 오늘 배운 거 복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출제 배정 말씀드렸고, 우리 부동산 세법입니다.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어떤 거? 재산세, 종부세. 또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조세 총론에서 조세 의의에서는 우리 납부이행 방법만 공부했습니다. 세금 납부이행 방법으로 원칙적으로 납부이행 방법은 금전 납부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물납과 분할 납부가 허용된다. 자, 지방세에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 어떤 것만? 재산세만 허용되고 다른 건 안 되고, 국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상속세만 허용되고, 분할 납부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대표적으로? 재산세. 국세에서 분할 납부 종합부동산세 허용됩니까? 예.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됩니까? 예.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등이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분할 납부. 그 다음에 조세 분류에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때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특광도. 등록면허세 구도.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4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 지역사원시설세, 지방수지세, 지방교육세는 특광 도세입니다. 그 다음에 그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가 있는 곳에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걔들은 생략한 거고, 특별자치도나 특별자치시는 당연히 들어가니까 생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분류 목적세. 이 세금을 걷어서 어디다 쓸지 사용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세금을 뭐라고 해? 보통세. 우리 시험에 관계된 대부분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근데 사용 목적이 딱 특정되어 있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하는데, 머리끝 짧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교, 농, 지. 교, 국세 목적세. 교 뭡니까? 교육세. 교, 교통에너지환경세. 농,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지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들 목적세고. 그 다음에 독립한 세금에 부과해서 받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하는데, 자, 그럴 때 국세 중에서 부가세는 교육세하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농어촌 특별세. 국세 중에서 부가세고, 지방세 중에서 부가세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방교육세. 자, 그래서 농특세 나왔다. 뉘집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지방교육세 뉘집자식이다.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고. 자, 그럴 때 부동산 관련 5개 본세목과 그 부가세 짝을 하셔야 되는데,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됩니까? 농어촌 특별세. 그리고 또 뭐?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감면이 있든 없든.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뭐만 부가세로 부과돼? 지방교육세.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뭐도? 농어촌 특별세도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배웠어요? 재산세는 뭐가 부과된다? 지방교육세가 20% 부과되고,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배웠어요? 농특세가 20%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원칙이 있어요? 없고, 감면받을 때만 뭐가?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들을 배웠고, 그 다음에 우리 납부할 의무는 면세점. 자, 대표적으로 어떤 거? 취득세, 면세점 정도입니다.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미만에 의하여 이할 때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 안 해? 한다는 거. 50만 원이면 과세해요? 안 합니다. 50만 원이면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50만 원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속아 너무 흔들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자, 면세점에서 면적 나왔다. 몇 제곱미터? 330제곱미터. 금액 나오면 얼마? 1억 3,500만 원 면세점이고, 주민세들. 그 다음에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그리고 또 어떤 애가 소액징수면제 규정 적용돼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또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얘네들 거기서 장당 또는 세액이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얘네들 세액이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는 거. 이런 것들.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 나오면 무조건 얼마 받고? 6,000원 납부하게 한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납세문은 추상조 성립하고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문 성립 시기, 취득세는 어느 때? 취득하는 때. 하고 며칠과 아닙니다. 취득하는 때. 등록에 대한 등록매세? 등기 등록하는 때. 재산세, 그리고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느 때? 과세 기준일에 납세문 성립합니다. 매년 언제입니까? 6월 1일 납세문 성립이 똑같아요. 주민세, 제3분 주민세는 과세 기준일이 어느 때? 7월 1일. 균등분은 어느 때? 8월 1일에 납세문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같은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달라요. 본세에 따라서. 그래서 얘들 농특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 그 본세에 납세문 성립하는 때, 본세에 따라서 납세문 성립한다는 거. 가산세는 그 가산할, 이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산세 납세문 성립시는 가산할 그 지방세나 국세 납세문 성립하는 때입니다. 신고납부원 불이행하는 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자, 수시부가에서 징수하는 국세나 지방세는 어느 때라고 했습니까? 수시부가 사유가 발생할 때.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는 원칙적으로 어느 때? 소득세는 어느 때 원칙적으로 납세문 성립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입니다. 소득 얻은 때 발생할 때 지급하는 때 아니고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성립된 납세는 구체로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란 말을 보면 누가 세금계산하냐는 건데 징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신고납부하는 세금들, 납세무자 세금계산에서 계산 대상을 신고납부했는데 신고납부 불성취하면 가산세 적용되고 가산세부터는 과세권자 다시 계산한 세금에 합해서 납세 고리소를 발부해 징수합니다. 원칙 신고납부하는데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4가지, 지방세 등등. 얘네들은 원칙은 신고납부하니까 어느 때 확정이 돼?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나 보통징수하는 세금, 과세권자 세무공무원의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의소를 발부하고 고의소에 기재된 납부가 아니라 미납부하면 어떤 제재를 받아? 가산금이 정되는 보통징수나 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어떤 거? 재산세. 그 친구, 고의소 날라오는 지방세 어떤 거?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등등이 있습니다. 국세에서 정부부가 사는 국세는 어떤 거? 종합부동산세. 얘는 근데 원칙은 정부가 사는 납세무자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징수하는 세금들은 원칙 어느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이 됩니다. 보통징수나 정부가 사는 세금은. 그리고 확정된 납세무는 납부 등을 통해서 뭐한다? 소멸합니다.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를 구별해서 신고기는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 있더라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로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됩니다. 지방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 75%까지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은 고의소를 통해서 징수할 때 납부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일반 가산금 체납세액 몇 프로? 3% 깔아놓고 매일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몇 프로씩? 1.2%씩 중과상금 적용됩니다. 끝까지 버티면 몇 개월? 60개월까지 적용되고 중과상금은 1.2 곱하기 60이니까 체납세액이 최대 72%, 일반 가산금 3% 합치니까 가산금은 체납세액의 최대 몇 프로까지? 75%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자, 가산금 이런 거, 같은 고지서에 저 2개 세목이 병기되어 있으면 세목별로 따로따로 판단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공부했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는데 3, 4월 과정 열심히 공부해서 반드시 하여튼 학교 이제 공부해서 한 단계 실력을 이제 올려놓는 봄으로 내가 보내겠노라. 아무리 꽃이 피고 그래도 나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하는 의미에서요. 오늘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